네, 안녕하세요. 김철현 세무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질문도 주시고 제일 많이 궁금해 하셨던 증여세라는 세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가 정확히 뭔가요? 네, 증여라고 하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한테 대가 없이 뭔가 받았다라고 하면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뭐 아버지가 아들한테 공짜로 1억을 줬다라고 한다면 이때 이익을 본 사람은 아들이잖아요. 1억을 공짜로 받았으니까 이익을 받은 아들이 공짜로 받은 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증여세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신고를 하게 되는 대상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증여세는 무상으로 받은 거에 대한 건 세금을 내기 때문에 받은 사람이 내야 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앞서 똑같은 예로 아버지가 아들한테 줬다라고 한다면 받은 아들이 내야 되는 게 맞고요. 여기서 오해하시는 많은 포인트가 준 사람이 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받은 사람이 내야 되는 건가 많이 고민하셨을 건데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 증여세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현금을 받으신 분, 거꾸로 주식을 받았다라고 하면 주식을 받으신 분, 아파트를 받았다라고 하면 아파트를 받으신 분이 내는 세금이 바로 증여세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증여세도 역시 뭐 세금에 대한 건 꼭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고에 대한 것들도 있고 납부에 대한 의무도 있는데 신고하면서 납부도 반드시 꼭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물건을 받으셨는 분들도 증여세라는 세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내셔야 된다라는 부분도 꼭 유의하시고 또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게 많이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뭐 10년 동안 합산된다 라는 부분들을 많이 들은 것처럼 증여세는 단순하게 오늘 있었던 일이거나 아니면은 법인세처럼 뭐 과세기간 이런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아들이나 누군가 받았던 금액을 전부 다 합쳐서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5년 전에 아버지한테 5천만 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5천만 원에 대해서 뭐 증여세 세금 신고를 했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5년이 지나서 오늘 또 5천만 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원래는 지금 현재 받았던 5천만 원과 10년 이내 기간에 증여했었던 증여세 금액을 전부 다 합쳐서 세금은 계속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10년 동안 합산하느냐라고 하면 증여세가 기본적으로 누진세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누진세 구조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주는 금액으로 비례해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점점 더 높은 금액이 될수록 많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세금에 대해서는 10년 동안에 있었던 금액을 전부 다 합쳐서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들이나 자식들이 아버님이나 어머님께 이렇게 드리는 돈들에 대해서는 이 증여세에 해당이 되나요? 그 금액도 증여세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보통 이제 아버님이 아들한테 많이 주여서 이렇게 부모님 세대에서 아래 세대로 많이 오는데 거꾸로 아들이 부모님 세대에 주는 것들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긴 합니다. 아들들이 아버님한테 드리는 것들 중에서 많은 것들은 예를 들면 뭐 병원비를 사용하시거나 그렇게 지급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돈이 다 증여라는 세금이 부과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아버지님이 진짜로 병원비를 지출하셔야 되는데 본인의 돈으로 안 되기 때문에 뭐 아들이 그 금액을 줬다라고 한다면 이런 금액들은 세법적으로 약간 동거부양을 위한 비용이다 라고 표현을 해서 증여세가 과세가 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도 좀 예외적인 거고 내가 다른 사람인 누군가한테 증여라는 것을 통해서 받았다라고 한다면 증여세라는 것들이 부과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비슷하게 요즘에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모가 조카한테도 많이 주잖아요. 그리고 뭐 외삼촌이 조카한테도 많이 주고 이렇게 다른 친척들 간에 받았던 것들도 증여세라는 세금이 반드시 부과되는 게 맞고 거꾸로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도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라는 세금이 과세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근데 뭐 남들 간에는 이렇게 금전을 막 주거나 그런 경우가 잘 없긴 없겠지만 혹시나 그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증여세를 과세가 되는 게 맞고요. 증여세 신고 기한이 따로 있을까요? 네,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증여를 받고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2월 1일 날 받았다라고 한다면 2월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그래서 2월 말, 3월 말, 4월 말, 5월 말, 5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게 일반적인 3개월이 아니라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거든요. 또 한 가지 이제 신고 얘기가 나왔을 때 납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납부도 원래는 신고 기한에 맞춰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예를 들면 뭐 증여세가 뭐 10억이라는 큰 세금이 나왔어. 근데 이걸 당연히 한 번에 다 납부하기는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세법의 기준 따라서 신고는 신고 기한까지 하지만 납부를 한 번에 다 납부하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뭐 분할 납부나 연부연납에 대한 특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부연납이라고 하는 납부를 좀 늦출 수 있는 세법적인 기준도 있고요. 분할 납부라고 해서 납부할 금액이 2천만 원이 넘는다라고 한다면 절반만 미리 신고기한까지 내고 나머지 절반은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는 납부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제 조건은 첫 번째는 무조건 신고는 신고기한에 맞춰서 납부는 납부에 대한 것들은 자금 여력에 따라서 조금 더 납부를 좀 더 관리하실 수 있는 제도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참고 삼아서 하나 더 설명드리면 연부연납은 일종의 이자 성격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증여세가 10억 과세가 됐다라고 한다면 연부연납을 납부를 하면 납부 기한을 좀 몇 년 동안 늦추는 대신에 그 기한에 맞춰서 이자 성격인 금액들이 계속 더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10억뿐만이 아니라 납부를 늦게 하는 거에 대한 세금이 가산세처럼 이자 성격의 좀 금액이 좀 더 붙는 거고요. 내가 납부 기한까지 붙었다 하면 원세금만 내고 분할 납부 기한 안에서만 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이자 성격의 금액 납부하는 거 없이 전체 금액들을 납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고 기간에 기한을 놓치거나 납부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아니면 뭐 반대로 부과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가 되는 경우도 있는지 그 부분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신고는 무조건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 맞다. 내가 누군가한테 뭘 받았다라고 하면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건 맞는 거고요. 혹시나 내가 신고 기한을 놓쳤다라고 한다면 앞서 내가 놓친 거는 언제든지 다시 신고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신고 기한까지 하지 않았던 거에 대한 페널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에 대한 일부의 가산세, 납부에 대한 일부 가산세가 추가적으로 더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신고를 하면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거니까 저희 같이 이제 증여세라는 세금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들을 통해서 세금 신고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의 가장 큰 포인트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결혼할 때 증여 금액이 1억이 넘게 더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나요? 네, 24년 세법 개정 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죠. 결혼과 출산에 대한 그 1억 원 비과세 규정. 말씀드린 것처럼 24년도 기준으로 세법이 신설되었습니다. 결혼과 출산 예외적으로 1억까지 비과세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1억 5천이라는 현금을 줬는데 그게 첫 번째로는 지금까지도 증여세 한 번도 신고된 적이 없기 때문에 5천만 원 비과세를 공제받고요. 그리고 나서 1억을 이 자녀가 출산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비과세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들이 신설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금액도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그 결혼 얘기가 나와서 더 설명드리면 축의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축의금이 우리가 뭐 5천만 원 정도가 모였다라고 하면 이 축의금을 아들이 가져가는 게 과연 증여세 과세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국세청이랑 납세자랑 엄청나게 많이 다툼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나면 축의금 같은 금액도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 아니라고 한다면 실제 신랑 신부들이거나 자녀들이 가져가는 게 세법적으로 과세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축의금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예를 들면 뭐 1억을 축의금을 했다라고 해서 1억 같은 금액을 무상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 범위 안에서 내가 축의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들은 증여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 걸로 활용하실 수 있는 게 포인트로 있습니다. 비과세가 5천만 원까지인데 그럼 5천만 원까지는 신고를 그냥 아예 안 해도 되는 건지 예를 들어 5천만 원씩 계속 주면은 비과세로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답만 먼저 말씀을 첫 번째로는 신고는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증여세가 예를 들면 5천만 원을 내가 증여받았는데 이거는 세금이 안 나오는 비과세 범위 안에 있는 거니까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양도소득세도 내가 1세대일 때 비과세를 받으면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되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세금에 대한 거는 비과세를 받거나 결손이거나 하더라도 세금 신고가 의무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질문 주신 게 내가 계속 5천만 원 이제 비과세 범위 아닌 거니까 뭐 5천만 원씩 계속 쪼개서 할 때마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증여재산 공제라고 하는 것들은 증여를 받았을 때 한 번만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을 줄 때마다 5천만 원의 범위 안에서 계속 비과세를 받는 게 아니라 처음 줄 때 5천만 원의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5천만 원 주고 또 5천만 원 줬을 때 난 계속 5천만 원의 범위 안에 있는 거니까 세금 안 낸다. 이게 아니라 5천 주고 이게 10년 안에 기간이 있어 또 5천만 원 주면 1억을 줬기 때문에 5천만 원 공제는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맞아요.